가운데에서도 대구의 변화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최근에는 이제 AI 혁명이 일어나서 인공지능이 많은 걸 바꾸고 있습니다. 대구도 이걸 잘 활용하면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이 과도기에 여기에 잘 편성을 하면 변화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시너지 낼 수 있는 그런 오늘 멋진 콘서트 기대하고, 대구시장은 너무 힘든 이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늘 함께 공부하고 함께 비전을 꿈꾸고, 그래서 지치지 않고 이 깨물고 행복하게 전진하고자 합니다. 그러실 수 있죠? 네, 내년에 우리 대구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대구의 미래의 희망이랄까, 대구의 전략들을 좀 발굴하고, 이현정 같은 경우는 또 현직에 좀 계시니까 어떤 조언을 좀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의원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궁금해하시면 내년에 시장, 대구시장 이렇게 좀 출마 뭐 이렇게 하시고 싶다. 거기에 대한 문자 얘기 들어보세요. 대구시장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구 브랜드 가치를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디 가면 대구가 저평가됐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다니면 고평가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왜 고평가됐냐 그러면, 아니 대구가 이제 변하지 않을 거니까, 저평가됐다는 것은 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고평가,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값도 안 올라간다, 변화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참 자존심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평가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그 시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을 안 써요. 안 쓰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당차게 한번 시도해 볼 생각인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구의 어떤 정치 지형, 이게 우리 대구 미래에 본인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 대구를 보면 그 도시 자산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하는데, 울산이나 평택은 망해도 대구는 절대 안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대구가 가지고 있는 그 생태계가 아주 촘촘하게, 물론 분절되고 파편화되어서 지금 그 시너지를 내지는 못하지만 아주 대단한 그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시의회, 내가 부의장 시의회에 가서 참석해서 보면서 이래서는 대구가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그 대면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질문하고 답하는 게 없어요. 우선 집행부에 질문을 하는 과정이 그냥 길게 한마디 하고 다 모아서 시장에 나와서 한번 쭉 다 있는 시스템에다가, 또 질문이 시정 질의가 없고 5분 발언을 갖다가 한 20번 정도씩 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경쟁력이 안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시민들한테도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서울 중앙부처에 가서 설득을 할 때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한마디 하면 그냥 내려와서 화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패싱당했다, 홀대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대구 언론들은 그대로 또 홀대당했다, 패싱당했다 대서특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스스로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스스로 반성을 안 하고, 내가 홀대당했다, 패싱당했다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자기 경쟁력을 키우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공무원들은 부족한가요, 진짜? 다른 전라도나 뭐 충청도에 비해 가지고?
제가 그 국회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을 많이 했죠. 처음 12대 때 처음 만나서 저도 대구 국회의원이라고 가서 앉아 있으면 대구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지작도 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앞에 한참 하고 야 책자로 이렇게 가져오면 어떡하란 말이냐. 100가지를 60개 100가지를 똑똑한 거 10개만 가져와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지잡듯 하면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그때 간사도 하고 또 예결위에서 활동을 했을 텐데 가져와서 부탁을 할 때 꼭 A 국회의원한테 요거 부탁하고 B 국회의원한테 C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A는 A 국회의원한테 가서 이것저것 부탁하고 B는 B 이렇게 해야 여야에 넘나들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돼요. 왜? 그래 이렇게 부탁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부탁할 때는 딱 한 사람한테 딱 한 가지 부탁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하겠죠. 보좌진을 한 사람은 왜 우리 한테 오세요? 다른 데 가서 하시지 뭐 이런 얘기하면 웃으면서 들어가서 또 부탁하고 해야 되는데 주눅이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이제 여야를 넘나들게 그렇게 많이 부탁하도록 만들고 서면 질의하도록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서면 질의 안 가고 또 윤석열 정부 내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안 찾아가는 것이 또 일반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의원님은 대구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뭐 보수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좀 뭔가 이제 폐쇄적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 그런 게 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좀 더 개방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호남도 좀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당이 이게 독점적인 이제 그 정치적 성향이 이제 독점적인 지역들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그게 많이 이제 완화는 조금씩 되고 있는데 저희 욕심에서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완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전국 정당화 이런 거 계속 노력하는 거고, 어쨌든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윤석열 내란 이후에 상당히 이제 대구를 비롯한 영남 지역에서 실망을 많이 한 상태고, 또 이재명 정부가 노력을 열심히 이제 애쓰고 있는 거. 이제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영남 분들 표현에 의하면 굉장히 애쓰고 있다라는 건 아마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아무리 박하게 평가하셔도 그러니까 한번 기회를 줘볼까 하는 생각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경제 분야에서 본다면 대구의 문제점은 혹시 이제 산자에서 많이 한 8년간 국회에 활동하시는데 대구 산업을 좀 육성해야 될 키포인트랄까 이런 게 있다면. 저는 대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적인 시각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대구에 대기업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대기업보다는 우리 사고가 조금은 산업적 마인드에서 좀 비즈니스 마인드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분야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굉장히 많고요. 사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구가 중소기업의 수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그게 서로 행적으로 정보 교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고민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시너지와 혁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된다. 이제는 산단 위주로의 사고가 방식은 해결이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산업단지 중심의
사고는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이 AI 시대로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폐쇄적이니까 이것을 좀 깨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고 또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싸움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그게 착안하셨는지 메디시티 이걸 이제 대구 뭐 이렇게 3대 공약. 대구가 공연 예술의 메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구가 DNA가 이 창작에 대한 DNA도 굉장히 있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금방 얘기했던 뷰티 앤 메디시티 관련해서 의료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간에 가는 굉장히 인프라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많은 분야에 투자도 했었는데 지난 3년간 이게 완전히 거의 박살났습니다. 그냥 그 생태계가 무너졌어요. 그러나 지금 이것이 되어야만 바이오 쪽으로 전환이 되고 또 의료 지금 AI 쪽에 개발하려고 하는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분야로 굉장히 갈 수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이제 또 웰리스, 헬스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사실은 이게 플랫폼이 되거든요. 아까 공연 예술 분야는 컨텐츠 분야지만 이렇게 컨텐츠와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가 AI를 덧입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전체 도시가 한번 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재설계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해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대구 사람이 대구에 중요한 것, 좋은 곳이 있는 것을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들은 알더라고요. 이런 것이 우리 대구의 지금 현재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대구가 잘하는 것, 대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착안을 해야 되는데 대구시장이나 대구 국회의원들은 우리 대구 시민들이 잘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그냥 건물 지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국가 정책으로 한번 성장 전략이랄까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면이 있을 텐데요. 우선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화되는 국제 정세를 우리의 어떤 성장에 잘 활용해야 된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미중 패권 경제, 이런 디커플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제 큰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력이 부족한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가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미국하고의 협력을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우리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런 큰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그 시장에 어떤 그 한계, 거기서 뛰어놀지 않으면 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도 그런 큰 자본들을 우리가 함께 이 자본을 유치해서 함께 그 공동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미 한국의 여러 경제력이나 이제 산업 규모 자체가 대기업들, 특히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미 내수 시장 가지고는 이미 택도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작은 기업들도 시작할 때부터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대구에 지금 보면 이제 로보틱스가 상당히 이제 발전을 했고, 이것은 실제로 이제 그 전부터 자동차 부품업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자동차 제조가 이게 특히 전기차나 이런 부분으로 가면 이게 이제 그 로봇 제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로봇 부품하고. 그래서 결국 산업이 발전하면서 로보틱스로 가게 되는데요. 이게 결국엔 AI하고 결합되면 AI 피지컬,
그래서 휴머노이드 쪽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대구 쪽에 휴머노이드 쪽을 육성하겠다, 막 이런 이제 전략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엑셀러레이트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정부에서 이제 앞으로 여기 대구시하고 협력해서 디지털하고 그 다음에 국책연구소, 그러니까 이쪽에 휴머노이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소를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서 세우고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를 하나의 어떤 거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스타트업이나 어떤 휴머노이드 쪽의 부품 산업이 큰 클러스터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체를 이제 결국 관장하게 되는 그런 대기업이 오지 말래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발전을 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대구에 의과대학이 5군데가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경북대 의대 또 되게 유명하고 굉장히 실력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정도 규모의 도시에 의과대학이 5군데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헬스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환자들의 정보거든요. 의료 정보인데 그것은 사실은 병원 의과대학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고 거기 집적된 그 의료 데이터가 필수적인데 대구는 이미 그것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고 이걸 가지고 연구 중심 병원으로 잘 전환을 해서 또 여기에 아주 유능한 그 의과대학,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다 의과대학 많이 가시니까 정말 대한민국에 또 대구에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이 의과대학 갔는데 요즘 앞으로 이렇게 임상의사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또 하고 해서 이런 바이오 AI나 헬스케어 AI 쪽으로 상당히 전문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떤 국립대, 지방 국립대 병원을 좀 시설 측면에서 인력은 정말 많은데 지원 측면에서 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좀 예산 배정 많이 좀 하라고 그래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예산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국립대를 이렇게 10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이제 예전에 이제 선거 때는 이게 이제 용어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용어로 하긴 했는데 그 용어는 지금은 이제 그 용어를 쓰진 않고요. 국립대에 집중적으로 전국에 국립대에 한 1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0여 개 국립대에 투자를 해서 그래서 그 국립대에 이제 중점 뭔가 특성화되는 부분들을 육성하고 그래서 그 국립대들을 이 서울대 못지않은 그런 대학들로 키우겠다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 경북대의 의과대학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대학이 왜 대학이 지방 국립대가 서울대보다 이렇게 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차이가요? 가장 큰 차이가요. 돈입니다. 돈. 그 대학에 투자되는 돈이 그게 보면 딱 이게 대학의 이 커트라인 그게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보면요 놀랍게도 서울대가 한 1인당 학생 6천만 원, 경대가 2천만 원, 3천만 원 그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게도 우리가 이 자본주의의 원리가 굉장히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투자되는 돈을 쫙 순위를 매겨보면 그 카트라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카트라인하고 거의 비슷하다. 네. 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카트라인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선호하는 순위,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학을 선호하는 순위가
그 대학에 투자되는 돈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협조를 잘 구해서 그릇을 크게 만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투자를 해주겠다. 된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해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현종 전체 국가 성장 전략도 말씀해 주셨고, 홍문화 의원님은 우리 대구 경제의 어떤 미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걸 했는데, 비관적인 사안입니다. 정치적 결정도 이제 서울의 수도권에서 하는 사람 중심이다. 이런 난관이 있다. 하여튼 그런 어떤 불리함, 그 속에서 우리 대구든 지방이든 나가야 할 방향 어떻게 좀 하면 좋을 건지 우리 두 분이 한번 마지막으로. 예, 홍호인 지금 거의 제2분단 사태죠. 어떻게 생각하면 남북이 갈라졌는데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하청업체들 자체도 이미 다 옮겨갔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지방이 니즈가 없어요. 교류할 이유가 없어요. 하청업체도 다 자기 공장 옆으로 다 옮기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어 보이는 상태까지 가 있죠. 수도권 뭐 난리가 나고 돈도 크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고방식이 변화되어야 돼요. 길을 넓히면 교통이 더 원활할 것 같은데 더 혼잡해지잖아요. 아파트를 서울에 지으면 집값이 내려가야 되는데 더 비싸지잖아요. 근데도 더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구에서 많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대구에서 돈 쓰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인재들이, 엘리트들이 대구 와서 머물 수 있도록 만드는 도시를 만들면 어떠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여성들이 대구에 일하고 싶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성들이 대구 와서 일하면은요, 많이 따라올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그러면 대기업도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문제라는 거죠. 대구에 말하자면 이제 산업을 키우는 한 축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휴머노이드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IT도 마찬가지지만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그다음 문화 산업이라든가, 그래서 여성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교육이라든가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좀 거주를 좀 선호하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람이 모여야 이게 뭔가 새로운 사업도 생기고 그 다음에 시장도 커지니까 기업이 또 투자도 하고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데 안 모이기 시작하면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지방은 큰 도시를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옛날에는 3대 도시라고 했어요. 3대 도시. 지금 6대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 아파트 인구가 많이, 사람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장사 잘 될 건데, 아파트가 성동기라는 지금 지금부터 지금요. 사람이 안 돌아요. 그러면 경제를 하려면 대구의 경제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사람은 많이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아파트 같이 놔야 사람들이 돌아야 경제를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 다음에 시장이 되신 분은 그걸 중심적으로 신경을 말씀하고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미분양이 너무 많죠. 많고 또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기존에 살던 집이 안 팔리니까 이사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그냥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차관했던 것이 많은 사람이 몰려오도록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살고 안 살고 둘째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상인들이 좀 즐거워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연 예술이라든가 메디 뷰티를 플랫폼과 콘텐츠로 극복을 해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번 또 다른 거로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골에서 봄에 수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기 전에 뭘 해요? 요새 말로 로타리 치잖아요. 로타리 그냥 대충 쳐가지고는 수확이 별로 없어요. 깊게 파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께
의원님께서 대구를 한번 깊게 한번 파엎어 주세요. 파엎어야 그 열매도 많이 맺고 수확량도 좋아지는데 그걸 그대로 놓고는 수확량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막 모이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사람 많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산업을 육성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재명 정부 하에서 여러 어떤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투자를 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활력을 만들고 우리가 어떻든 간에 대구에서 뭔가 이제 한번 뭔가 바뀌지 않을까, 뭔가 좀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의 어떤 희망이 있어야 그런 것도 새로 한번 투자도 해보고 막 이제 북적북적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나 똑같고 그냥 하던 대로 하고 변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계기를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은주 의원님, 홍일학 의원님, 그리고 진행을 잘 이끌어주신 박재일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